네, 안녕하세요. 주필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슨입니다. 예,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미국 증시 빠지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현대차하고 그렇게 좋다고 칭찬하더니 바로 관세를 발표하는 이런 알다가도 모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의 말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트럼프 일기에도 3만 번의 그 거짓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거짓말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의 말 한마디에 혼동되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가 있잖아요. 공매도 재개에 대한 평가가 많이 있는데 과거에 3차례 정도 있었고 뭐 많이 빠졌을 때도 있었고 뭐 많이 올랐을 때도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아 있는 그런 주가에 있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현재 여의도에서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그렇게 매도가 없었어요. 코스닥 기준으로도 200억, 200억 큰 매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거래소에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가 유입됐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견디고 떨어졌다. 그만큼 매수 여력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뭔가 미래의 전망을 보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런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개인도 약하고 기관도 없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늘 하루 종일 나타났어요. 거래대금 보시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2월 달 중순만 해도 10조 정도 나왔어요. 10조. 그런데 현재 보십시오. 5조 5천억. 5조 3천억. 많이 나오면 6조. 이렇게 확 줄었거든요. 7조에서 거의 5조 원대로 확 줄었습니다. 2월 달 대비는 거의 반토막 정도 날 정도로 거래 대금이 줄었다. 이 얘기는 뭐냐? 거래하려는 투자 심리를 나타내거든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트럼프가 물론 가장 크다고 하고 그리고 공매도 우리는 공매도가 또 시작된다. 이것도 좀 위험하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탄핵이라든가 뭐 헌법경찰서 얘기 안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조금 추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눈치 보고 기관들도 눈치 보고 개인도 눈치 보고 이러니까 거래대금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까지 그냥 거짓말을 하니까 시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어쩔 수가 없는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에서 뭐 뭘 해보겠다? 어렵죠. 그렇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타임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121선이 이탈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21선이 생명선이다. 121선 위에 있을 때와 밑에 있을 때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1선이 위에 있던 2월 달에는 거래대금이 10조 원이었어요. 10조 원. 그런데 지금 5조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기준으로 밑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가 틀리단 말이에요.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가 확 줄어들고 그래서 뭔가 반전시킬 만한 요인이 나타나야 121선을 넘어가면서 코스닥 시장도 좀 활기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피 정도는 그나마 조금 코스닥보다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좀 빨개요. 지수는 빨간데 대부분 다 삼성전자 위주로만 매수를 합니다. 삼성전자 쪽으로만 매수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떨어지고 그 밖의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지수는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도 이렇게 매물대를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아무래도 공매도가 또 시작되니까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둘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거는 뭐 옛날에 여기서 보면 뭐 특허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 강한 거죠. 수급이 강하다. 누가 안 사준다.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 회사의 어떤 방향성이나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단순히 수급이 꼬였습니다. 예. 총액 1인데 안 사주면 빠지겠죠. 예. 단순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니까 예, 매도가 나오면서 그런 우려 때문에 하락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 계속해서 알테오젠의 성장성이나 추가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연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키트로드 SC가 만약에 예, 지금 FDA 승인 넣었잖아요. 만약에 연내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마일스톤으로 들어올 돈이 약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그러니까 최소 1조 원 정도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수급적인 요인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좀 내성이 생겨서 이겨낸다라고 하면 하락 후에 내성이 생겨서 예, 이렇게 이겨내고 하락 후에 내성이 생겨서 일어나면 다시 고점 트라이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외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보면 답합니다. 저도 주식을 보고 있으니까 예, 이유 없이 툭툭툭 빠지고 예,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뭔가 예, 이벤트적인 요인이 나와야 되는데 예, 다음 주에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한올바이오 파마 역시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12만 주, 11만 주 정도 매수를 할 거다. 임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나눠주겠다라는 거니까 보지 않아 보이고 이미노반트, 관계사 이미노반트의 그 투자 의견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보면 많은 회사들의 목표가가 보면 높아요. 현재 가격이 뭐 18불이 안 돼요. 많이 떨어졌고 근데도 시가총액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4조 4천억입니다. 예, 4조 4천억. 근데 목표가를 보면 54, 52, 58, 61, 다 $50 이상의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관 투자가 증권사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사주 매입은 일시적이죠. 예, 오늘도 3만 주, 어제도 3만 주 보시면 이틀 동안 3만 주씩 매수를 하고 있고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하면 3만 주를 걸어도 뭐 하루에 뭐 5천 주, 아니면 만 주 정도 사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3만 주씩을 샀다라는 얘기는 지금의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1만 주니까 이제 앞으로 3만 주, 2만 주 살지 모르겠고 뭐 2만 주, 2만 주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월요일 정도면 거의 자사주 매입은 끝날 것 같고 아무튼 예, 저렴한 가격대에 임직원들한테 주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니까 회사에서는 지금의 가격이 정말 싸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뭐 1조 5천억이면 상당히 쌉니다. 이미노반트가 예, 4조 5천억인데 3분의 1 가격까지 떨어졌거든요. 보통 이미노반트의 한 50%? 절반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좀 더 떨어져서 현재는 3분의 1 가격까지 떨어졌으니까 50%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뭐 시간이 좀 딜레이 되긴 했지만 적응증이 너무나게 크게 작용하고 앞으로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하지만 단타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단타로 해가지고 먹겠다라는 분들은 매매하시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예, 저렴하게 사서 예, 좀 우리 부동산 투자하듯이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기술력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신약이 나올 수 있고 예, 그레이브스 병이라든가 예, 그 휴미라가 치료가 안 되는 관절염 치료제를 예,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 상당히 반영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바이오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반도체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부터 계속해서 금리의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부터는
예,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9월, 12월 이렇게 한 3번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벌써 시장은 5월 초에 FOMC 있잖아요. 5월 초 FOMC 동결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6월 초에 금리 인하된다라고 하면 5월 초 동결 이후에는 바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이니까 4월 달, 5월 초죠. 예, 5월 달 초 한 뭐 45일 예, 이 정도까지만 지나가면 예, 또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예, 헬스케어 업종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기에 맞춰 가지고 예, 저도 요즘 싸게 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셀비온이 어제 좀 올랐고 오늘 100원 정도 올랐는데 셀비온을 제가 그 주식 담당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4월 2일 날 원래는 3월 말 뉴스에는 3월 말쯤에 투약을 완료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한 10월 정도에 그 우리나라 식약청에다가 품목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월 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2월 2일, 4월 2일까지 날짜까지 알려 4월 2일까지 마지막 환자를 이제 투자하겠다, 네, 수여하겠다. 그리고 결과가 한 2주 정도 걸린대요. 2주 후에 그때부터 분석을 할 거고, 그리고 임상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그건 얘기 안 해주겠죠. 아무래도 부담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워커와의 그 공동 연구는 추진 중에 있고, 임상이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예, 요때 요 결과 가지고 워커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언제든지 기술 수출이라든가 MTA 이전 물질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길어야 상반기 안으로 상반기면 6월 말이죠. 6월 말으로 임상 결과가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딜을 할 예정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항상 주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반영되기 때문에 주식은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이 임상 중간 이 임상 중간 결과였어요. 거기서 완전 간회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거 약물 투여해가지고 완전 간회가 나왔다. 효과적인 게 나왔다. 그리고 부작용이 상당히 낮게 나와서 효과적인 치료가 됐다. 요거보다 더 자세한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딜 가지고 딜이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기본적으로 지금 FDA 허가가 나와 있는 품목이 있어요. 플루빅토라고 있는데 요게 ORR 객관적 반응률이 29.8%입니다. 이거 대비 현재 그 셀비온이 쓰고 있는 ORR이 47.5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품보다 객관적 반응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워크 쪽에서는 한다고 하면 기존 업체하고 물론 하겠지만 기존 업체보다는 셀비온하고 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훨씬 더 좋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뭐 머크는 이제 미국에서 임상하는 거니까 그걸 빼더라도 임상이 마무리되면 이거 가지고 식약청에다가 품목 허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매출을 내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상 결과가 나오고 품목 허가가 나오면 딜하는 입장에서는 더 세지겠죠. 그래서 머크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기 전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게 더 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터지면 1조 원입니다. 조 단위로 나오고 기존의 그 바이오 방사성 물질 그 한 4조 정도? 이 정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2조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최소 1조 원대의 기술 수출 계약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셀비온이 여기 고점이 초반에 29,400원인데 여기를 훨씬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건데 이게 바로 나오느냐? 시장이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저는 이제 바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분위기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고 요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6월 전에는 충분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종목이고 매물대도 없고 그런 깨끗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라든가 어떤 워커와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아니면 또 이임상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소통방하고 집중방에도 가지고 있어요. 뭐 한올바이오 파마, 뭐 알테오젠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바이오가 상당히 강해요. 과거에 뭐 좀 필라젠이나 어떤 그렇게 좀 그런 거 가지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아주 튼튼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 그랬죠? 요거 이 젠백스가 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누가 좀 투자해 가지고 근데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매도를 제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젠백스 같은 종목에다가 무조건 공배 때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임상도 일상이고 상당히 갈 길도 멀고 너무 오버슈팅이 됐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만약에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젠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종목이에요. 과거부터 이거 맨날 이렇게 올렸다가 빠졌다가 했던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좋다고 막 하는데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임상 일상 가지고 갈 길이 멀어요. 기술 수출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좋다 그러면은 엄청난 매수가 들어올 건데 그럴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저는 저 같으면 하여튼 공매도 여기다 때립니다. 시장이 어렵죠? 지금 코스닥이 121선 밑에 있고, 또 뭐 탄핵 정국이라든가 트럼프, 공매도, 환율, 그냥 뭐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싹 다 나올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가 바닥입니다. 왜냐면 상당히 이렇게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쪼그라들고, 또 적극적으로 안 사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누구도 몰라요. 여기 바닥이면 지나니까 이때가 바닥이구나. 이때가 바닥이구나 아는 거지. 이때는 공포심 때문에 모릅니다. 언제가 바닥인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양봉이 나오고 추세가 나와야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돼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완전 얼어붙었을 때 그때가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시끄럽고 또 공매도 때문에도 겁나고 그리고 우리 또 탄핵 정국 때문에도 시끄럽고 환율도 저러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주변에 많이 악재가 쌓여 있을 때 그 정도 시즌에서 거의 바닥권이 나왔다라고 보면 4월 달에 지금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의외로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도 재개됐지만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의 매매 패턴의 변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수급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나올 때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